안녕하세요. 독서 초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의 이전 영상을 보고 아마 여기에 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독서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권씩은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달, 이번 달에는 한국 소설이라는 장르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추천드릴 건데요. 왜 한국 소설을 골랐는지, 그리고 각각 단계별로 어떤 책을 고르시면 좋을지로 이어집니다. 독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글자를 읽고 그 정보를 내 머릿속에서 나름의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걸 상상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 자체가 낯설고 어색하다 보니까 나는 책을 읽으면 2페이지 이상 넘기기가 힘들다. 집중력이 좀 모자란 것 같다. 이해력이 모자란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약간의 훈련을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 이 단계를 넘어선다면 책을 읽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고 영상으로 정보를 습득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깊이 있고 나만의 것으로 정보를 차곡차곡 기억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소설이라는 장르가 새롭게 만나는 정보를 내 스스로 이해하는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길게 글자로 쓰여 있는 것을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장면으로 상상을 하고 그 감정을 내가 이입해서 진득하게 느끼는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인 분들이 보실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서나 그런 이해에 어려움이 없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한국 소설을 맨 처음에 추천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가 어렵다. 라는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제가 드리는 2가지 질문에 답을 항상 할 수 있도록 독서를 해보세요. 어떤 거냐면 책을 읽다가 중간에 덮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금 그 페이지를 펼쳤을 때 내가 읽었던 게 어떤 상황이었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 요 2가지가 바로 정리가 되면은 조금 시간을 두고 읽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술술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독서를 습관으로 만들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소설을 읽으시다가 딱 덮으시기 전에 이게 무슨 상황이었고 뭐 남주가 여주에게 화난 상황 요 정도의 메모만 해두신다면 소설을 읽을 때 중간에 끊겨서 포기하게 되는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긴 소설을 선택하셨거나 내가 익숙하지 않은 배경이나 소재를 삼고 있는 소설을 고르셨다면 책을 읽는 중간중간이라도 다른 사람이 잘 정리해 놓은 글이나 영상을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소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될수록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확률은 낮아집니다. 작년 기준으로 소설은 단 한 권도 안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대로 가시면 되고 그래도 한두 권쯤은 읽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2번째 시간대로 가시면 되고요. 요 2권은 다 섭렵했다 하시는 분은 이 3번째 타이밍으로 가시면 되고요. 제가 또 특별히 청소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청소년 분들을 위한 선택지는 이 시간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무엇을 읽으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건 책을 읽는다는 것에 대한 무게감이나 어떤 거부감을 줄여주는 훈련 과정으로서 이런 분야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하셔도 드라마나 영화는 보시지 않을까요? 누구나 스토리의 재미는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토리를 영상으로 보는 거랑 텍스트로 보는 거랑은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상에서는 이런 이미지 한 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시각적으로 딱 1초 만에 파악이 되는 반면에 이걸 텍스트로 늘려서 쓰면은 이렇게나 길게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길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글자로 쓰인 것을 내가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굉장히 낯설고 옛날이고 오래전 일이고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면 쉽게 받았던 이 정보들을 굳이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내 걸로 그려내는 이 작업, 이 과정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보셨던 드라마나 영화가 있으면 요즘에는 특히나 이렇게 대본집이 책의 형태로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북 정액제를 쓰실 때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적고요. 그리고
연기로 느껴졌던 것들이 되게 정형화된 어떤 표정과 분위기로 확 왔었는데, 그게 오히려 텍스트로 읽을 때는 이런 텍스트가 이렇게 구현이 됐었구나 라고 해서 글자를 장면으로 상상하는 훈련, 이게 어려웠던 분들께는 최적의 그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재밌게 보셨던 드라마의 대본집을 찾아보셔서 한 16부작에서 한 4부작 정도만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훈련을 한다 생각하시고 재밌게 한국 소설에 입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소장을 하고 있는 책인데요. 밀레니얼 세대의 자화상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 소설입니다. 단편 소설집이라서 두껍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진짜 내 주변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한두 명은 꼭 있을 것 같은, 정말 현실 밀착, 정말 짠내나기도 하고 재미기도 하고 키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짜증나는 사람들, 회사에서 겪는 불합리한 일들, 살면서 느꼈던 위기의 순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에피소드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누군가는 호구 같고 누군가는 바보 같은 그런 재미있는 순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짜 내 얘기구나 하시면서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주변에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수 있으니까 대화에 물꼬를 트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일의 기쁨과 슬픔을 추천을 드렸는데, 이 책을 읽어보셨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당연히 읽어보셔야 되는 게, 저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가 없다면 이라는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감명 깊게 읽은 책이고요. 이게 SF이긴 한데 진짜 되게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에서 되게 막 깊게 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의 기쁨과 슬픔을 떼셨다면 지금 한국 소설의 미래이자 현재이자 매력 덩어리 1위라고 생각을 하는 김초엽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생각을 똑같이 가져와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한국 문학 작품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싫다라는 그런 감정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떼고 정말 순수하게 독서로서 작품들을 읽어보면 좀 다르게 다가와요. 예를 들면 김첨지의 밈처럼 계속 쓰이는 운수 좋은 날은요, 그냥 뭐 어떤 시대의 어떤 것 해석, 이 대사의 의미는 이런 걸 다 떼고 보면 되게 슬픈 장면이에요. 그런 것들이 깊이 다가오고요. 무진기행은 진짜 글 내내 다 안개가 끼어 있는데 그 몽환적인 분위기가 되게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공부했었지, 이렇게 추억 회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괜찮고, 어쨌든 지나간 날이라도 한번 스토리를 들어봤었고 공부를 한번 했던 작품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거부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학만 생각하면 어우 짜증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께는 다른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아까 대본집 말씀드렸죠? 제 구독자분들 중에 청소년 분들이 계세요. 되게 감사한 일이고 반가운 일인데, 사실 제가 잘 모르는 연령대의 그런 나이 차이의 분들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미 독서를 즐겨 하시던 청소년 분들께는 더 다양한 책을 읽어보시라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은 책을 이제 읽으시려는 청소년 분들을 위한 추천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그 또래에 굉장히 강렬하게 속하고 싶다는 마음과 더불어서 나는 내 나이 또래와는 좀 다르게 어려 보이고 싶거나 혹은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은 마음도 두 가지가 공존하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래서 좀 어른스러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책을 읽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골라온 첫 번째 책이 바로 유언입니다. 제가 따로 리뷰 영상을 찍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청소년 문학인데 좀 어른스러워요. 이 주인공이 겪고 있는 마음의 고민들도, 그러니까 어른들도 똑같은 고민을 해요. 근데 그 표현하는 방식이 유치하지 않아서 되게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소설책입니다.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굉장히 위험한 화재 현장에 있었는데 언니가 나를 대신 살렸고, 그리고 지나가던 아저씨가 나를 이렇게 받아서 살려줬어요. 그래서 뭔가 계속 나는 누군가에게 착하게 살아야 돼, 언니 목까지 잘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이만큼의 무게를 얹고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인데, 사실 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나로서 살아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에게 지어놓은 그런 굴레와 무거운 것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이라면 공감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주인공이 자신의 느끼는 것들을 잘 표현하게 되는 과정이 조금씩 드러나거든요. 그런 성장하는 모습에서 되게 자기 스스로도 성장한 것 같은 위안이나 좋은 감정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재미있기도 하고 어른스럽고 세련된 책이니까 청소년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하고요. 다음으로는 저도 어른이니까 어른이 어른으로서 청소년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른의 책을 골라봤는데요. 정세랑 작가님의 지구에서 한 아뿐이라고 하는 귀여운 소설입니다. 한아라는 여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요. 좀 독특한 사랑을 해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는 사랑에 대한 그런 관심과 호기심이 많으니까 좋아하실 것도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 팬의 마음, 이런 것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중간에 뭐 미남 설명할 때 박보검이 나왔던가 임시완이 나왔던가 이런 장면도 있어요. 약간 그런 현실적으로 웃겨지는 부분도 있는데, 어른으로서 보여주고 싶은 어른의 세계이잖아요. 환경을 사랑하는 주인공의 마음도 되게 예쁘고요. 그냥 한 명의 존재가 한 명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서 모든 걸 다 도와주고 싶고 위해주고 싶고 서로가 서로를 믿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잘 나타나 있어서 청소년 시기에는 막 되게 친구가 소중한 이유가, 내가 되게 사랑받으면서 살다가 타인이라는 존재를 만나면서 좀 괴로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타인한테 무게가 기울어지면서 힘들기도 하고, 타인과 멀어져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정말 순수하게 사람 누군가와 친해지고 가까워진다라는 걸 보기에는 어른의 세계로서 굉장히 적당히 볼만한 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소설도 되게 다양한 작가와 다양한 장르, 분야, 분위기 정말 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게 내 취향인가를 찾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시작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 주관적인 기준으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해서 더 많은 책들을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달에는 제가 식물에 관련된 책을 추천을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꼭 한국 소설 한 권씩은 끝내고 저를 만나러 오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처음 보셨으면 저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자주 보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